주말 아침을 열어주는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오태훈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네, 일상에서 발견하는 실용 인문학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인문학 저자 이호건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오늘은 다들 올해 들어서 한 살씩 먹으셨죠. 나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할까 합니다. 네. 예.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준 중 하나가 나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게 중요해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뭐 맞선이나 소개팅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몇 살이야 하고 묻죠. 네. 또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가도 결국에는 민증이라는 걸 까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죠? 이 또한 나이를 확인하기 위함이죠. 상대방 뭐 주소나 사진 보자고 민증 보자고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네. 또 사람의 인생의 단계를 나눌 때도 유아기, 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장년기, 노년기 등으로 구분하는데 이때 기준도 대부분 나이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실생활에서 나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볼 수 있죠. MZ세대 나올 때도 뭐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그렇죠. 딱 이렇게 맞습니다. 정해져 버리고. 예. 또 우리가 좀 이 나이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강요되는 부분들이 있고 좀 기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나이는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온 시간이기 때문에 네. 객관적인 기준이긴 합니다. 또 나이는 많은 사람들이 비교적 기꺼이 수용하는 협약이기도 하죠. 따라서 처음 만난 사이라도 상대가 나이가 많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면 네. 형이라든지 언니라든지 이렇게 호칭이 바뀌기도 하잖아요. 그죠? 일찍이 공자님이 인생의 단계를 구분하면서 15세는 학문의 뜻을 두는 지학, 네. 30세는 이립, 네. 40세 부록, 50은 지천명, 60은 이순, 70은 종심이라고 불렀는데 학교 다닐 때 이거 많이 예, 그죠? 배웠어요. 네, 맞습니다. 네. 이 또한 나이에 따라 인생의 성숙도가 달라진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사상가 키케로도 노년에 관하여라는 책에서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소년은 허약하고 청년은 저돌적이고 장년은 위험이 있으며 노년은 원숙한데 이러한 자질은 제철이 되어야만 거두어 드릴 수 있는 자연의 결실과도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예. 공자도 그렇고 네. 키케로도 그렇고 네. 이때가 되면 이 정도의 무언가를 가지게 된다라는 네, 것들을 그렇죠? 정의를 내린 건데 예. 뭐 단계마다 뭐 고유한 특징이 있다고 본 건데 예. 솔직히 지금은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그죠? 하고요. 그, 예, 예. 그 고유한 특징이 나이마다 있다고 보았는데 뭐 다르게 볼 수도 있죠. 말씀하신 대로 반면에 인생의 단계를 그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상가도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사람이 독일 철학자 니체인데요. 니체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한번 네. 들어보세요. 우리 근시안들은 동화나 놀이는 유년 시절에 속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짧은 삶이 우리로 하여금 지나치게 꼼꼼하게 연령을 구분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니체는 사람들이 너무 빨리 늙어버리는 원인을 지나치게 꼼꼼하게 연령을 구분하는 데 있다고 찾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겨우 수십 년밖에 살지 못하는 인간이 그 짧은 시기를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로 구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체가 인생의 단계를 구분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그렇게 구분을 해버리면 특정 활동은 해당 시기에만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인데요. 네. 가령 사람들은 동화나 놀이는 유년 시절에만 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해서 그 시기가 지난 사람은 모두가 그만둬 버린다는 겁니다. 그 결과 쉽게 나이를 먹고 늙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단계를 구분하고 그거에 맞추어 살라라는 공자님이나 키케로의 주장하고 인생 단계 구분하지 말라는 니체의 주장 중에 어느 쪽이 끌리시나요? 전 니체 편입니다. 아, 그래요?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사실 여기에 뭐 정답은 없습니다. 네, 각자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사시면 되는데요. 다만 공자님이나 키케로가 살았던 시대와 지금의 상황은 다 사뭇 달라졌다는 점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예. 사실 나이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 모두가 공평하게 먹는 것이긴 합니다. 하지만 나이의 많고 적음이 곧 그 사람의 성숙도나 인생 주기를 결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40, 50대에도 20대 청년보다 더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60살이 넘었음에도 전혀 노인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는 인생 주기를 결정하는 수많은 변수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과거에 비해 평균 수명이 엄청나게 증가했다라는 사실도 기억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현대가 살아가는 우리는 과학이나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긴 수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뭐 100세 인생 기본이고요. 아마 우리 중에는 120살을 넘기는 사람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20세를 산다고 가정하면 60세 환갑도 인생 절반밖에 지나지 않은 나이잖아요. 그죠? 네. 이처럼 평균 수명이 증가한 상황 이건 어떻게 축복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그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나는 것, 좋을 수도 있지만 네. 이게 축복이라고 보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사실 그 늘어난 시간, 수명을 어떤 시간으로 채우는지가 중요할 텐데요. 그렇죠. 인생 주기에서 젊고 생생했던 시기가 늘어났다면 이건 좀 축복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넓고 병든 노쇠의 시간이 연장되었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프랑스 소설가이자 철학자인 파스칼 브리크네르는 현대 발달한 과학기술이 제공한 이 수명 연장이라는 건 알고 보면 사기에 불과하다면서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과학기술이 늘려준 것은 수명이 아니라 노년이다. 오래 사는 만큼 병도 오래 앓는다. 건강한 상태에서의 생존 기간은 그렇게까지 늘지 않았다. 이미 너덜너덜해진 삶을 20년이나 더 살라니.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연장해준 수명은 젊고 생생한 시기가 아니라 늙고 병들어 병상에 누워서 보내는 시간이기 때문에 결코 축복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결국 우리가 오래 산다는 게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젊음의 시기가 연장되거나 노년에도 신체와 정신이 그럭저럭 괜찮다는 조건이 전제될 때나 가능한 얘기죠.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이런 예, 뜻이겠네요. 맞습니다. 예. 아일랜드 출신의 소설가이자 극작가인 오스카 와일드가 어딘가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이 드는 게 비극적인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영혼만은 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하지만 그런 상태에서 신체나 현실이 따라주지 않으면 인생이 비극으로 점철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가령 신체는 늙어서 기력조차 없는데 네. 젊었던 시절에 육체적 욕망만을 탐하고 있으면 외려 비참한 심정이 될 가능성이 더 높죠. 그죠? 계몽주의 철학자 볼테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의 나이에 해당된 재능을 갖지 못한 사람은 그 나이에 해당된 불행을 맛보게 된다. 사실 사람은 나이가 얼마든 자기 나이에 걸맞은 재능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나이와 재능이 불일치할 때 생기는 피해 정도는 나이가 먹을수록 좀 더 심해집니다. 지금은 젊다 해도 누군가 언젠가는 나이를 먹고 노년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그때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낼 준비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요. 네. 특히 평균 수명에 연장된 지금은 긴 노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노년기를 준비하는 것, 이건 모두에게 닥친 시급한 과제가 된 상태죠.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노년기를 잘 보내는 게 중요한데 예.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죠. 과거에는 이상적인 노년기의 모습을 욕망을 최소화하고 좀 평정심을 유지하는 상태로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컨대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젊은이는 혈기왕성해서 운에 의해서 흐르는 물처럼 이리저리 이끌려 다니지만 노인은 마치 항구에 닷을 내린 듯 자신의 노령에 닷을 내린다. 그래서 과거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좋은 일들을 감사히 안전한 곳으로 가져온다. 그러니까 에피쿠로스는 노년이 되면 혈기왕성하게 뭔가 시도하기보다는 자기 내부로 들어와 인생을 갈무리하고 좋은 일에 감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노년에는 지상의 즐거움을 탐하기보다는 네. 그것에서 벗어나 명상과 연구에 몰두하고 생을 마감하는 데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주장이죠. 근데 지금은 더 오래 살게 되고 네. 또 나이 들어서도 건강하신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나이 들어도 계속 욕망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네. 정확한 지적인데요.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늘어난 지금은 과거와는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서 소개한 브리 커네르도 행복한 노년의 비결은 과거와는 정반대 태도에 있다라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좋아하는 일,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늦게까지 하라. 어떠한 향락과 호기심도 포기하지 말고 불가능에 도전하라. 생애 마지막 날까지 사랑하고 일하고 여행하고 세상과 타인들에게 마음을 열어두어라. 요컨대 흔들림 없이 자기 힘을 시험하라. 그러니까 브리크네르는 평균 수명이 길어진 지금은 노년을 체년과 포기의 시간으로 채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과거보다 20, 30년 늘어난 평균 수명이 노년이 아니라 젊은 시절로 채워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해서 그는 또 이렇게 덧붙입니다. 노인들이 주책맞게 뭔가를 시도하고 계속 일하려고 욕심 부린다는 비난은 그들에게 미리 사망 선고를 하고 나아가 언젠가 노인이 될 자신에게도 미리 사망을 선고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새롭게 시도하려는 노인들에게 네. 주책이라며 비난하는 것도 자제하라는 뜻입니다. 그건 언젠가는 도래하게 될 자신에게 미리 사망 선고를 내리는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확실히 나이라든가 이 노년을 대하는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 건 맞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과거보다는 훨씬 긴 수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명이 늘어난 만큼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지혜가 필요한데요. 키케로는 젊은이들과의 토론에서 노년의 좋은 점을 막 장황하게 나열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 전제가 필요하다면서 네. 이렇게 한 얘기인데요. 이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내내 자네들은 내가 칭송에 맞이하는 것이 이게 이제 노년의 즐거움, 행복입니다. 내가 칭송에 맞이하는 것이 어디까지나 젊었을 적에 기초를 튼튼하게 다져놓은 노년이라는 점을 명심해 두게나. 그러니까 행복한 노년이라는 것도 젊어서 기초를 잘 다져놓은 사람에게나 해당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노년을 건강하게 보내려면 젊은 시절에 건강관리 잘해야 되고요. 노년에 공부를 즐기려면 젊어서 공부 습관 들여야 됩니다. 또 노년에 고독에 빠지지 않으려면 젊어서 인간관계 잘 맺어두어야 되죠. 결국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노년까지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자 나는 나이에 걸맞게 살고 있는지 또 행복한 노년, 긴 노년을 잘 준비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생활 속의 인문학 이호건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노원의 라디오 매거진 위켄드.